네, 안녕하십니까. 실내에서 식물 잘 키우는 방법 5번째 영상입니다. 이 미연은 영양 부족으로 시들고 죽어가는 식물에게 뿌리면은 바로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저희가 앞에 열린 4번째 영상에서는 그 락스 살충 살균 작용을 이용해가지고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베란다나 실내 화초나 야채 키우신 분들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고요. 5번째 영상으로는 쌀뜨물 비료 사용. 지금 이 시기가 기온이 낮은 때라서 쌀뜨물을 실내에서 비료로 사용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그에 대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미온 사용이 먼저 되어버렸네요. 미온의 주성분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밀을 발효시켜가지고 그루타민산을 만들고 그 그루타민산에 나트륨을 첨가해가지고 하얀 백색 결정체를 만든 것이 이 미온인데요. 이 그루타민산은 수용성 아미노산으로 여기에는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질소를 식물에 이용하는 거예요. 물에 녹여서 이 식물에게 주면은 요소비료와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식물이 요소비를 흡수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흡수를 하지만은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질소 부족으로 이 황화현상이 오거나 시들어가는 식물에게 물에 타서 연민시비를 해주거나 간주를 해주면은 바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깻목 발효비료나 우리 생선액비 이런 유기질 비료에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한 20개 이상 들어있는데 미온에는 그루타민산 단 하나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미온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밀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제가 실내에서 식물 잘 키우는 방법 이 4번째 영상에서 락스 사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실내에서 야채나 뭐 화초 또는 다육이 이런 거 키우신 분들은 특히 베란다, 거실 이런 데서 화초를 키우신 분들은 가지고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독한 내용을 사용할 수가 없죠. 내용을 실내에다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날파리, 작은 날파리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해도 파리약 정도나 뿌리지 농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뭐야? 근데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 락스의 살충작용을 이용해가지고 이 실내에다 뿌리는 겁니다. 락스는 사염소산 나트륨이 주성분이고 식약청에서 식품 첨가용으로 허가를 내준 적도 있어요.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해가 인체에 너무 해로운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 다육이 미연들이 베란다나 실내 이 집안에서 다육이, 화초, 난초, 야채 이런 거 키우신 분들이 사용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요소 비료하고 비교해 보면요. 요소 비료는 순수한 질소가 들어있고 이것이 암모니아 질산염 형태로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식물이 흡수하는데요. 미온에 들어있는 질소는 아미노산 형태로 식물이 즉시 흡수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미온이 불리합니다. 미온에는 질소가 약 10% 정도 들어있는데요. 요소 비료에는 질소가 45%에서 한 47% 정도 들어있어요. 미온 이거 130g에 3,600원 정도 하는데요. 요소 비료는 20kg 큰 포대, 이거 하나에 2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우리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화초, 다육이, 이런 야채,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사놓으면은 10년 정도는 사용하고도 남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미온을 필요로 사용하기에는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서 저와 같이 이런 야채나 저기 뒤에 난초, 화초, 지금 딸기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부추, 양대파 이런 거 좀 키우신 분들이 그 비료 푸대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사용하기는 안 맞죠. 안 맞아요. 너무 양이 많습니다. 10수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이 미온을 하나 사놓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온은 주 비료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조제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 화분에 식물을 키우실 때 밑거름으로
깻목 발효비료나 요즘에는 커피방, 유박 발효비료, 복합비료 이런 걸 넣고 심으시는데 키도 보면 걔도 식물이 영양이 부족하고 황화 현상이 오고 비실비실 않고요. 그때 이 미원을 사용해 줍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희석하는 비율은 우리 연면시비에서 뿌려주는 것하고 관주에서 뿌려주는 것하고 희석 비율이 다른데요. 연면시비는 관주에서 주는 비료 희석 비율의 절반 정도를 희석합니다. 보통 관주에서 주는 것은 0.4% 용액, 연면시비를 주는 것은 0.2% 용액으로 주면 됩니다. 보통 관주를 0.5%까지 줘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절대 비료는 진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0.4%로 물 1리터에 4g입니다. 연민시비는 물 1리터에 2g이에요. 희석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희석 비율은 다른 비료를 사용할 때도 같습니다. 우리 김장 배추에 풍속 칼슘 비료를 연면시비 해준다든지, 고추에 칼슘 비료를 연면시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비료를 타가지고 관주해 준다든지 할 때도 같아요. 관주할 때는 0.4% 용액으로, 연민시비 할 때는 0.2% 용액으로 희석해서 주면 됩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아마 집에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원을 비료로 사용해 보셨나요? 미원은 적절히 사용하면 식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외의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원의 주성분은 글루탐산 나트륨 MSG이며 이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에 나트륨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글루탐산은 식물의 뿌리 발달과 양분 흡수를 도울 수 있고 발효 과정을 거친 유기물과 혼합할 경우 효과가 증대됩니다. 미원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미를 발효시켜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글루탐산을 생성하고 여기에 나트륨날 결합시켜 글루탐산 나트륨 MSG 탄생하죠. 이 글루탐산은 자연계에서도 흔히 존재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으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영양이 부족한 환경에서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토양의 염류 집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정도로 사용할 일은 없지만요. 미원을 비료로 사용할 때는 미원은 단독으로 비료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토양 염류 집적염분 축적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비료와 마찬가지로 미원도 비료로 사용할 때는 적절한 희석 비율이 중요합니다. 희석 비율은 연면 시비는 물 1리터에 미원 2g, 관주 시비는 4g 정도를 희석하시고 사용 시기는 주로 성장기에 보조제로 사용하세요. 깻목 발효비료 등 유기질 비료와 미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깻목 비료는 유기질 비료로 발효를 통해 미생물의 활성을 높이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토양을 개량하지만 효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반면에 미원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바로 공급하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깻목은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늘리는 반면 미원은 장기 과다 사용 시 토양의 염분이 축적될 수 있어요. 유기질 발효 비료인 깻목 비료나 커피 찌꺼기 등과 같은 유기물 비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토양의 나트륨 축적을 방지하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깻목 발효 비료는 유기물 함량이 높지만 미원은 유기물이 없습니다. 깻목 발효 비료는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미생물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미원에는 미생물이 없습니다. 깻목 발효 비료는 영양분이 서서히 방출되어 효과가 지속적인데 미원은 빠른 흡수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효 기간이 짧습니다. 깻목 발효 비료는 미생물 증가로 토양 구조 및 건강성을 개선시키는데 미원은 토양 개량 효과는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깻목 발효 비료는 잘못되면 악취가 날 수 있고 미원은 과다 사용 시 토양의 염류가 축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깻목 발효 비료는 유기질 비료로 토양 건강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영양을 공급하지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미원 MSG는 즉각적인 아미노산 공급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 사용 시 토양의 염분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하야 아빠 꽃, 엄마 꽃이 있어. 꽃은 속에가 아빠 엄마가 있는 거야. 근데 벌들이 가가지고 아빠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엄마
은퇴 이렇게 딱 가면은 딸기가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벌이 없으니까 사람이 해줘야 돼. 지금 연아가 잘해주는 거야. 요것 해줘야지. 요거? 이 가세에 이게